네, 가천대학교 손성용입니다. 이렇게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 1하고 세션 2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었는데요. 세션 1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통적인 전력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거냐, 이렇게 바뀌어가는 신재생이라든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전력 산업의 발전을 바라봤다면은 세션 2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것들은 혁신적인 산업들이 새롭게 어떻게 전력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상학 PD께서 전반적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박상민 전무님께서는 현재 현존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영호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산업을 해 나갈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신소봉 대표님께서는 새로운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존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자원뿐 아니라 새로운 것들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산업으로 끌어넣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전력 산업하고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간에 어떻게 서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사실 제일 큰 어려움이 에너지 신산업에 있어서는 보상을 어디선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력시장에 앞에서 세션 1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전력시장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는 많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서로 그 갭을 맺고 나갈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우수 박사님하고 옴니시스템의 김지호 소장님이 패널 토의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표자분 의견도 조금 더 듣고 플로우에 코멘트와 질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우수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우수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첫 세션 얘기부터 해서 지금 두 번째 세션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처음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좀 들어보면서 이제는 좀 뭔가 바뀌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주로 이제 전력 도매 시장에 굉장히 한정해서 얘기가 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얘기하면 이제 소매 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어떤 연계 상황 하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앞으로는 뭔가 바뀌겠구나 하는 기대를 많이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지금 네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 이제 기업에서 뭐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지금 우리가 명명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에너지의 그 운영 시스템, 그리고 이제 시장 구조, 이런 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산업이라는 게 과연 정말 무언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이 신산업이라는 정의가 그 전 정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CO2를 이제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뭐 공급 측면이나 수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면서 이제 신산업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특성을 가만히 보면은 이 신산업이라는 게 전력 산업, 뭐 에너지 산업 이런 쪽에 이제 국한된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 부문을 넘나드는,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은 좀 융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좀 되려고 하면 뭐 에너지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칸막이를 쳐놓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의 특성상 저는 뭐 굉장히 이게 신산업이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에너지 쪽에서 신산업이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왜 신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전력 산업에서 이렇게 이제 진화 과정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설비가 일단 소규모화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 구조가 굉장히 유연해지고 자유화되면서 이런 다양한 사업자나 기술들이 시장으로 이제 점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는 일단은 비용 측면에서 어떤 진입 장벽이 있었다면, 그 기술 개발에 의해 가지고 이런 어떤 환경 친화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시장에서 이제는 좀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CO2를 줄여야 되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결합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력 산업 진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생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목을 받게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CO2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제도 같이 활성화를 해보자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게 CO2를 줄이면서도 부가가치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아마도 이게 이걸 육성을 시키면서 이제 우리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마 굉장히 좀 앞으로는 좀 신산업 쪽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상호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가, 내지는 또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이런 어떤 전력 시스템의 전력이 가지고 있는 운영 시스템이나 아니면 가격 시장 구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아까 세션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뭐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 볼 때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이게 과연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과연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인과 여러 가지 뭐 수익이 나는 구조인가를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시장을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시장만 만들어 놓은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부산자원 중개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이전에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게 결국 그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 시장의 전반적인 운영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실제로 지금 기술 쪽이 너무 이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이제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비용이 그렇게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가 보조금, 지원 이런 측면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일단은 초반에는 경쟁력이 없어서 사실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지원을 하지 않고도 자생적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런 지원 없이도 스스로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가격 체계나 시장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신산업이 활성화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참여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중요성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현재 그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수요 그러니까 소비
판매 시장에서는 이런 신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분산 자원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게 아마 배전 개통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결합이 되고 상호 이제 거래들이 일어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기회들을 굉장히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 한전이 계속 그 전력을 판매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가 앞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면 아까도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들한테 그런 수요 자원 그러니까 수요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할 때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직접 참여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 쪽으로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한 번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아마 요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전력 판매 시장을 좀 뭐 지금 뭐 당장 뭐 완전히 개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뭐 재생에너지 쪽에 국한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의 그런 기술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이 그 소매 시장뿐만 아니라 도매 시장의 그런 개선에도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일본의 전력 시장 개혁을 보시면 소매 시장부터 개방을 해가지고 도매 시장 쪽으로 영향력을 이제 확산해 나간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도 물론 이제 도매 시장 쪽의 개선 이슈가 훨씬 더 큰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매 시장의 그런 개방을 해서 기술을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사업 모델 이것도 상당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 깔끔하게 CO2를 줄이는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를 해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화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안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는 신재생으로라도 먼저 좀 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신산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프라 관점에서 김지호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옴니시스템의 연구소장 김지효입니다. 앞에서 이상학 PD님 얘기했던 수요 관리나 에너지 신사업 그리고 메릴로랩이나 솔라 커넥트가 얘기했던 것들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건 AMI 부분인데, 그래도 AMI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몇 가지 생각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유수 위원님께서 제도와 기술과 관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DR 계속 아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AMI를 제가 이제 한 10몇 년, 저희 회사가 20년 동안 AMI를 전문 기업으로 살아왔는데 지난 10년간 사실 AMI가 기술적으로 많이 했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AMI 보고서도 경제성이 너무 안 나온다라는 게 있었는데, 국민 DR이 나오니까 모든 건설회사나 모든 기관들이 국민 DR이 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DR 하려면 15분 단위로 전력거래소에 연동을 해야 되고 5분 단위로 DR 사업자한테 감시기기를 해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공동주택에 만들어진 AMR이 시스템적으로 기술을 발전을 시키니까 바로 가능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력량 중개 사업자가 돼서 그 기술을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린 뉴딜이 나왔을 때 그린 뉴딜에서 전부 다 이 기술을 적용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다 좋은데 이제 국민 DR에 대한 보상 체계가 좀 너무 작은 것 같다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이것을 조금만 플렉서블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전 국민이 많이 참여하고 이게 국가 전체 전력 수급 계획에
보상할 수급 밸런스 잡는데 좀 더 많은 방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기술과 만나서 바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좋은 예가 국민들 안에서 만들어질 것 같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는 시스템 준비를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고 이게 큰 비용 없이 그런 인프라를 한꺼번에 앞으로 모든 인프라는 이렇게 인프라는 이 제도에 맞춰서 만들어져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태양광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태양광을 생각할 때 저는 사업 모델로 그 미국의 커뮤니티 솔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공유 태양광, 공유 공동체 태양광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내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천변이나 근처에 내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내가 아까 솔라 커넥터가 방식 같은 방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설치한 걸 내가 쓰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판매 사업자나 재판매 사업자가 열리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함께 커뮤니티 솔라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뭐 지금 사업에서 시범 사업으로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혜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집에서 내가 쓰니까 정말 송전 비용이나 그 비용들을 거의 되게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데 현재 가격 보상이라는 방침에서는 이거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매 사업자가 더 그런 가격에 살 수 있는 시장 체계가 만들어져서 집 근처에 있는 걸 내가 사서 내 집에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국민들이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이 솔라 커넥트의 플랫폼을 써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펀드를 만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것을 내 집에서 내가 내 집 전기를 이거로 발전해서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업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건 제도의 개선. 그 중에 또 하나는 이거의 시장에서 이것을 동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 사업이 나라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국민이 참여하는 신재생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AMI가 누구는 1초 단위도 필요하다 얘기하는 회사도 있고 1분 단위도 있고 5분 단위도 있고 지금 15분 단위 있고 1시간 단위 있고 월에 한 번만 해도 과금을 위해서 월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까 RMS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동할 1초 단위 연동하라든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면서 이거 성능에 따라서 공급해 줄 때 적절한 보상 AMI 구축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AMI가 비용 대비 투자 나라 전체적으로는 덜 투자를 하면서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제도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함께 가면 이런 게 쉽게 만들어져서 나라 전체에 아까 얘기했던 실시간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전체 모니터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함께 쉽게 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다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주신다면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백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초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하고 제도적인 개선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발표하신 분들 순서대로 조금 더 의견이나 코멘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학 PD님 먼저. 예, 제가 올 3월부터 이 PD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PD 업무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이 그간 정부에서 많은 추진을 해왔는데 왜 잘 성공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앞서 위원님들도 여러 지적을 해주셨지만 제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선 첫 번째 지금 신산업 모델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 에너지의 최종 소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모델들이 많은데 최종 소비자의 편익이 그닥 크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제가
분석한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신산업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이 기존의 신산업이라는 걸 고려치 않고 갖춰졌던 인프라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어떤 특정 사업자가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PD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정부 R&D를 기획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해소를 해보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제가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3년 동안 PD를 수행을 별 이상이 없으면 하게 될 텐데 연 단위로 이제 과제 정부 R&D 기획을 하기 때문에 3번 정도 3년 동안 3번 정도의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은 아니고 제 스스로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 놓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기반 인프라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 거는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AMI라든지 AMI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서서 인프라를 갖추고 또 강제화할 부분은 강제화를 해서 그 최종 소비자들이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린 버튼을 오바마 정부 때 유틸리티 사업자에게 강제화한 이유도 미국도 어느 정도 그게 자율에 맡겨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기는 좀 요원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제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R&D 사업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인프라에 대한 개선은 R&D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서비스를 하던 공통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러면 소비자 편익은 어떤 부분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마트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기존의 에너지 관련된 뭐 EMS라든가 이런 서비스 모델들이 일단은 우선순위가 에너지의 관점에 맞춰 있고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효율 개선에 맞춰 있다 보니까 사실 최종 소비자들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까 스마트 조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두지만 에너지만을 서비스하는 서비스 모델로는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좀 만들어야지만 소비자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스마트 조명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신산업 모델을 얘기할 때 구글 네스트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스마트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 온도 조절기가 사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냉난방을 사용자의 생활 습관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면서도 에너지 절감을 한 10% 정도 시키는 이와 같은 제품인데 그런 제품들이 많이 시장에 나와야지만 소비자가 에너지에 대한 고민 없이 편의를 누리면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할 때에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의 R&D 또 하나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가 어떤 인센티브나 정부의 지원책이 없더라도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계속 기획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앞으로 신산업의 R&D 방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박상민 전무님.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는 에너지 신산업은 2009년부터 저는 시작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2020년은 이제 신산업을 확산해야 될 단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현재 나와 있는 에너지 신산업 중에 대표 비즈니스 모델이 DR이었다. 하지만 5%대에서 4.5%에서 멈추고 있고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이 ESS인데 ESS에 대해서 멈춰 있는 것은 기술력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력 부족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ESS의 그 경쟁력에 따라서 지금 전기 자동차 부분이 새로 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신산업 부분은 지금 에너지 혁명,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의 핵심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산업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제일 위에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DR 부분 일반인도 잘 모르고 사실은 에너지 분야에 있는 부분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DR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에너지 신산업의 실제 BEMS라든지 FEMS라든지 마이크로그리드 모든 부분의 경제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실제 경제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발표 자료에 보면 우리는 하루 전 시장의 DR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시장으로 새로운 경제성을 보장했을 때 그 경제성을 가지고 에너지 신산업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반대로 아래쪽에서 한다라고 하면 AMI입니다. AMI 쪽에서 기기적으로 들어가면 AMI를 중복 개발, 중복 투자, 중복 설치를 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만 설치해서 나누어 쓸 거냐라는 부분은 기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너지 전력 산업이 정말 매력적이냐라고 했을 때 들어갈 때 경제성을 보장받으면서 더 빨리 접근할 거냐 아니면은 계속 경제성 못 받으면서 버티다 결국은 도태될 거냐라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실제 하루 전 시장을 지금 한 6년 해봤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당일 시장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리뉴어블 에너지 그리고 ESS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스마트 차징 그리고 나중에 V2G까지 하나씩 엮어가면 정말 전력 산업이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력 시장이 계속 다양화되고 이렇게 보조 서비스 시장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많은 사업적인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영호 대표님 추가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그 3년 반 정도 된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신상 회사고요.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표현은 잘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의 그 미션 자체가 이 시장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그 고객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좀 포커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거나 또는 한전 또는 거래소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신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시장이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 시장이라고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업스트림 영역부터 다운스트림 영역까지 기존에 존재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데 고객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장 참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저희 같은 회사가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자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에너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희는 신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에 존재했던 뭐 시공 서비스 그리고 제조 서비스 외에 저희가 꾸려가고 있는 게 이제 금융과 IT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인데요.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게 저희는 이제 신산업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비즈니스를 하는 대전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 시장은 정말로 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범위도 그냥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리드 페러티가 사실 늦게 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게 뭐 일조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드 페러티가 과연 올 것이냐 에 접근을 해보면 저희는 반드시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제로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에너지 신산업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제도의 변화와 상관없이 저희는 이제 영위해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제도나 이런 시장에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관성 있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제도 개선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제도가 시행이 될 때 바로 1년 뒤에 모습이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게 뭐 저희 회사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사업을 해가는데 힘든 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에너지 시장도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시장 전체도 각각 나눠보면 세부적인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RPS 시장도 있고 그리고 전력 중개 시장도 있고 그리고 DR 시장도 있고요. 이런 각각의 시장을 뭐 저희 같은 회사는 좀 결합하고
통합하여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데 각각의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관점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정의해 주셨는데 이 전통적인 시장 기반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신산업이다. 네, 이렇게 또 재밌는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신소봉 대표님, 네, 네. 추가적으로. 네. 저는 저희 회사는 좀 대충 아시겠지만 그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경험이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쪽으로 저는 오늘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 에너지 산업의 가능성이 이제부터 보일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오늘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면 20년간 뭐 진화를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약간 조급해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장 뭔가를 변화를 시킬 게 다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부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좀 스마트 조명을 확산하는 측면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0,000개 가구, 10만 가구에 만약에 국민 DR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는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한 5,000 가구를 했는데 생각보다 DR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 모수가 확 늘어나는 티핑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때까지는 계속 사실은 이렇게 꾸준히 확산을 시켜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에너지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 IT 산업계를 되게 좀 뭐랄까 환상 같은 거가 있으실 수도 있다 저는 봐요. 무슨 뜻이냐면 이 AI 스피커나 AI 기술이 막 엄청 확산이 돼서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게 확산을 시켰지만 결국은 어떤 수준의 기술과 서비스가 되는 회사는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지금 뭐 제가 특정 회사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미국의 A사나 G사 정도가 좀 글로벌리 이렇게 하고 있고 국내에는 또 유명 IT 회사들이 좀 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설치와 선투자 그다음에 그걸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러고도 한 3, 4년 후에나 그게 도달이 한 거거든요. 근데 DR이라는 측면, 특히 이제 패스트 DR, 국민 DR, 그다음에 뭐 나중에 빌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모아서 제대로 뭔가 이 인프라를 갖춰서 기대하는 그 신산업 자체는 그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래프에서도 그 에너지의 양에 집착하지 마시고 X축에 있는 그 기술들이 발전과 그 확산이 되는 거를 계속 주시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되도록 계속 스마트 조명이나 혹은 잠재력 있는 또 다른 IoT 기기들을 딱 발견하셨을 때 그 DR의 잠재성을 계속 어필하셔서 그쪽 업계에서 DR을 준비하는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푸시를 해주셔야 그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DR을 미끼로 이렇게 확산시키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소비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저희 조명도 DR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 DR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명을 그냥 소비자들은 일반 LED 조명 대신 설치하도록 저희는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유사한 가격 약간. 그래서 소비자는 스마트 기능이 있으니까 더 좋겠지 하고 설치를 하는 걸 뿐이에요. 여기에 DR이 있으니까 설치하세요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전에 이용호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일관성 있게 그냥 한 10년 보시고 그냥 이 인프라를 곳곳에 다 설치한다 생각하시고 쭉 밀고 나가셔야지 이제부터 이제 어떤 산업과 ICT의 그 결합과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더 뚝심 있게 이렇게 가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더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의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뭐 아무튼 거래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본래 도매 전력 시장에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거는 양이 크면서 똑똑해야 되거든요. 컨트롤러블한 리소스가 이렇게 도매 전력 시장에 이제 들어오는데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이제 국민 DR까지 이렇게 도매 시장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전의 역할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은 국민 DR이라든지 스마트 조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거의 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력회사와 일정 계약을 맺거나 혹은 전력회사가 도매 전력 시장에서 이렇게 구입 가격이 상당히 높을 때 그때 컨트롤을 하면서 소매 전력 판매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소매 부분에 대한 수요 관리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AMI 구축을 통해서 이노베이티브 TOU 테립을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 전기요금과 한전과의 거래에서 이렇게 한번 수익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아까 선라이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도매 시장에 뭔가 이머전시 시그널이 내려오면 그 시그널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 두 가지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빨리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산업부하고 PD님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도매 시장으로 이렇게 이제 밀어 붙이는 거는 나중에 또 다시 소매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오버 인베스트먼트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매는 상당히 정교하고 과감하고 막대한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소매는 약간 덜 이렇게 정교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빨리 좀 이렇게 머리 가르마를 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형태가 됐고요. 너무 도매 시장에 이렇게 푸시를 하면 발전 부분이 신재생이 5만 노드, 뭐 10만 노드 이렇게 되고요. AMI가 수천만 노드 아닙니까? 그 AMI 밑에 있는 스마트 조명 같은 경우는 수억 노드가 될 건데 그걸 센트럴 컨트롤 하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요 PD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빨리 소매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런 산업계의 요구를 빨리 좀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한 코멘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이 보따리 장사들이 이 도매 시장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부족함, 네. 혹시 뭐 관련해서 코멘트 추가로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이우수 박사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신산업, 에너지 신산업을 보면 다 소매 시장에 손을 못 대니까 다 도매 시장으로 향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더 이제 조금 거래소에서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왜 에너지 신산업 그 관련해서 그 전기사업법 개정을 할 때도 분산자원 중개 사업, 그 다음에 뭐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때도 사실은 P2P 그러니까 개인 간의 그 거래 에너지 거래 사업도 사실 상정이 됐지만 그거는 그냥 잘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매 시장을 손을 못 대니까 자꾸 이렇게 도매 시장 쪽으로 뭔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계속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히려 분산 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나 뭐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소매 시장 쪽에서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걸 빨리 이제 소매 시장 쪽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민간발전협회 유현백 부회장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에너지 신산업에서 이렇게 이 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소비자라든가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 건 아까 했지만 하부 이렇게 이렇게 소매 시장을 터치를 못하면서 하는 데 오는 한계도 있고 또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산업이라든가 얘기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어떤 틈새 시장을 약간 개척해서 틈새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에 불과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먹거리를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퀘션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점에서는 자꾸 소매 시장을 어떻게 해봐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화두를 많이 던지는데 나는 그거보다도 더 한 발 더 나가서 에너지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 가칭 에너지 산업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에너지가 전기, 가스 뭐 이렇게 집단 에너지 뭐 다 원별로 이렇게 칸막이 돼 있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다 받고 누군가 해줘 잘해주면 훨씬 더 있네. 지금은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 구조라든가 모든 게 틀이 짜여져 있는 이런 거에서 엔드 유저 중심으로 사업을 전체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사업의 기회라든가 융복합이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IT 접목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거를 충분히 열어가려면 이걸 칸막이를 제거하고 제거하는 어떤 특별법을 만드는 게 이게 큰 에너지 쪽에서 보면 큰 판을 열어가는 그 길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산업부가 80년대 중반인가에 그 전까지는 조선산업발전법, 뭐 자동차산업발전법에서 공업별로 그 발전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 법에 따라서 하나 국이나 과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가 80년대 중반쯤에 그걸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공업발전법, 그래서 지금 산업발전법이라고 하는 걸 통합을 하면서 이 산업 간의 그런 것 지원 시스템이나 모든 게 다 통일도 되고 그 산업 전체가 우리가 많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도 이제 원간의 그 경계에 이제 집착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거를 버려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거대 담론으로 간다면 에너지 산업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판을 이렇게 소비자 중심으로 유저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어떤 그런 그 화두를 우리가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큰 화두를 던져주셨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제일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에너지 산업에서 각자 칸막이가 너무 좁다 보니까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룸이 없어요. 그래서 열하고 전기가 섞여 있어야 뭐 이쪽 대신 저쪽 이렇게 선택권이 있는데 그런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여기 계신 산업부에도 똑같이 그대로 제안을 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한데 혹시 뭐 우리 추가 예. 조금 전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국내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제주도에서 어떤 지금까지 그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 그다음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든지 전기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실제 그 전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도매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러지만 실제 현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제주도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특별 에너지 특별법이라는 법도 정말 이제 중요한데 사실은 새로운 신산업이라고 하면 규제나 정책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술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그 산업부나 애기평의 PD님도 나와 있지만 무조건 모든 부분들이 R&D가 기술 개발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 분산 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에너지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운용되고 있는 사실 VPP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경제성이 나오는 마이크로그리드가 돌아가야만이 전기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법보다는 좀 더 실행적으로 봤을 때 실증 가능한 정말 제대로 된 모델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자. 사실 그 단계가 왔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세션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이 전력 산업을 매력적인 산업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융합이란 키워드를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냐. 너무 전력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산업과의 융합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초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우리 전력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